안녕하십니까. 몸이 먹고의 곽성환입니다.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좋고, 어제는 물론 이제 비가 와서 조금 쌀쌀하기도 했지만은, 오늘은, 밖에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봄이 되면 좀 이 기후변화가 심하죠.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이게 오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이 목의 기운에 속하는 이 봄이 되게 되면 이제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이제 굉장히 많이 불게 되는 이제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편식하는 아이에 관한 이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는 우리가 이제 계절로 따지자면 이제 봄에 속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루는 이 주제가 백세 건강인데, 건강하게 백세를 살자는 어떤 그런 주제인데,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 습생을 잘 못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나쁜 생활 습관 등으로 해서 우리가 이 건강 관리를 잘 못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이 40, 50대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성인병에 이제 굉장히 쉽게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러한 어떤 건강한 백세를 살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이걸 건강하게 보내야 되는지에 관해서 제가 영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편식하는 아이가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패스트푸드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뭐 요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이렇게 밖에를 잘 나가지를 못하니까 집에서 뭐 이렇게 배달을 시켜서 이제 그런 음식들을 많이도 먹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 그런 음식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식생활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랄 때는 사실은 영양불량, 이렇게 영양실조라고 하죠. 이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했었는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영양불균형이죠. 영양불균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영양 밸런스가 이제 깨지게 되고, 영양 밸런스가 깨진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이 오장육부의 밸런스가 깨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어린이들 이런 이제 어떤 질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편식한다는 어떤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모든 문제들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오행으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이제 편식이 주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 위장, 우리가 비위라고 하죠. 이 비위라고 하는 이 이제 기관은 이제 오행으로 하게 되면 이게 흙에 속합니다. 흙에 속하고, 그러면 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가?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편식하는 아이의 증상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어떤 실증입니다. 실증. 뭐가 싫어서 실증을 낸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허와 실을 따진다고 하죠. 허와 실을. 야, 저 친구 참 몸이 실하다. 쟤는 참 몸이 허하다. 이제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증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뭔가가 좀 이렇게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장육부가 서로가 이제 밸런스를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기관이 이제 굉장히 힘이 센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이제 허증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기운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기운이 많이 떨어진 상태.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 왜 그러면 실증이 되고 왜 이렇게 허증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 그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몸에 양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양. 이제 음양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그 영상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뭐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양이라고 하면 막 온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 체온.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면 이제 혈액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 오행을 이제 잠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 이제 실증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실해지고 어떤 장기가 이제 힘이 굉장히 세지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행으로 봤을 때, 이게 목의 기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봄이니까 봄에는 이 목의 기운이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전통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봄에는 이게 간에서 열이 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에서 열이 나게 되면 간하고 이 위장이 서로가 무슨 관계입니까? 이거는 상극관계입니다. 상극관계. 쉽게 설명하면, 원래는 일정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평의 땅에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봄이 되면 어떤 형국인가 하면, 이 한 평의 땅에 나무가 3개로 늘어나는 거죠. 3개로. 그러면 땅에 있는 영양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세 그루의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봄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어린 아이 시절에는 이 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목의 기운은 전에도 제가 오행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위로도 뻗고 옆으로도 뻗고, 이 생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체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장이죠, 성장. 이 성장시키는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이제 특히 이제 목의 기운이 강하겠죠. 그래서 쉽게 목극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 토의 기운을 상극한다는 거죠. 극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극토라고 합니다. 목극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원인은 이게 이제 심장이죠. 심장. 불의 기운이죠. 불의 기운. 그러니까 심장의 기운도 굉장히 왕성합니다. 우리가 그 어린 아이 때는. 그래서 이제 아주 순수한 양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양체. 체온도 높고.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게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면역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돼 있어 가지고 자기 몸을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호를. 그래서 이제 체온도 좀 이제 높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심장에 이제 열이 이렇게 난다든지, 뭐 쉽게 이제, 이게 어린아이들은 쉽게 이렇게 흥분하고, 쉽게 이제 굉장히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감기나 이런 걸 걸려도 뭐 하룻밤 사이에 막 그냥 뭐 40도까지 그냥 올라가 버리고 하는 이제 그런 증상들이 다 이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실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의 기운과 심장의 기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비위가 이제 영향을 받는 이제 그런 증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어릴 때 이제 뭐 섭생이나 뭐 이런 걸 뭐 찬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다든지, 애들은 좀 이렇게 이제 열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찬물들을 너무 많이 마시죠. 찬물들을. 그래서 이제 비장이나 그 위장의 기능이 이제 약해진 경우입니다. 약해진 경우. 그런데 이게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긴 시간
긴 시간 이제 나쁜 생활 습관이 축적이 됐을 때 이제 비위가 약해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허증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허증이 나타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선천적으로 좀 약하게 태어난 경우입니다.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애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이제 어떤 애들은 뭐 이렇게 감기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식사도 이제 굉장히 잘 하는데 또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또 입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은 또 반드시 또 이 환절기마다 이제 감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의 건강을 이제 이렇게 편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 그 아주 실한 경우에 실정, 허한 경우에 이제 허정,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거 일단은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이제 편식하는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 아이들의 이 건강 상태가 결국에는 이게 이제 그 성인이 되었어도 이제 굉장히 그 영향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이 어릴 때 이런 이제 나쁜 생활 습관들을 고쳐서 이 건강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요 생활 습관의 변화라고 이제 해서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애들한테 절대 그 찬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 들어있는 물을 그 우리나라 뭐 식당을 가든지 뭐 어딜 가든지 찬물이 이제 항상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찬물 마시는 게 이제 굉장히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 저 토에 해당하는 그 기관 중에 그 비장이죠, 비장. 비장은 이제 췌장이라고도 하고 이장 뭐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비장에 속하고 그 영양분을 몸으로 이제 보내주는 이제 이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찬물의 온도가 딱 낮아지게 되면 딱 먼저 비장이 딱 먼저 기능을 멈춥니다. 기능을. 그러면 그 위장에서 소화된 좋은 물질들을 각 기관으로 보내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이걸 뭐 어떻게 뭐 간으로도 보내고 뭐 폐로도 보내고 뭐 심장으로도 보내고 해가지고 이제 뭐 조혈작용도 하고 뭐 에너지 그 전기도 만들어내고 몸 안에서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스타트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찬물을 마시게 되면 비장 기능이 딱 스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생명 활동의 스타트를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찬물 마시는 습관을 어린 시절부터 좀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물론 이 찬물 마시는 문제는 어른도 해당이 됩니다. 어른도. 우리도 뭐 식당에 가면 저도 이제 요즘은 식당 가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식당도 간혹 있긴 한데 뭐 항상 이렇게 냉장고 안에서 이렇게 찬물이 나오니까 아 이거는 좀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생활 습관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자랄 때보다는 지금은 전부 다 이제 도로가 포장이 다 돼 있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흙을 밟고 노는 시간이 뭐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뭐 시간이 나면 뭐 이렇게 애들하고 뭐 구슬치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운동장을 뛰어놀면서 노는 거라든지 주로 이제 흙 위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요즘은 정말 이 흙에서 생활을 하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편식을 하는 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환절기마다 이렇게 감기를 자주 하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텃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애들로 하여금 이 흙을 밟게 하는 겁니다. 흙을 밟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애들이 아토피가 굉장히 심할 경우에도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지금은 약간 이제 옆길로 이제 벗어나긴 했지만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토피는 제가 나중에 전문적으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피부, 우리 사람의 피부는 이 금의 기운에 속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폐 기능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죠. 폐 기능하고. 근데 이 폐 기능은 어디서 옵니까? 이 비장, 위장의 기능에서 폐 기능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그 비장, 위장 기능이 만약에 약해져 있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할 때는 폐 기능이 분명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위장 기능이 안 좋습니다. 비장 기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를 폐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은 저 비장 기능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은 특히 흙을 밟고 놀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산에 데리고 가더라도 뭐 이렇게 뭐 신발을 벗겨서 뭐 길이 괜찮다고 하면 걷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건 텃밭입니다. 텃밭. 텃밭은 뭐 이 흙 자체가 좀 부드럽고 하기 때문에 이제 흙을 밟으면서 노는 거죠. 이제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자, 이 휴대폰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게 뭐 주로 이제 게임을 하죠. 애들은 게임을 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얼굴이 벌겋게 이렇게 달아오릅니다. 뭐 심장에 열이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게임이 잘 안 되면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저기 간에서도 또 열이 날 겁니다. 간에 열이 나고 심장에 열이 나고 하면 저 비장 기능이 좋아지겠습니까?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휴대폰 관리를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제 원인 중에 하나, 우리가 어릴 때 이 기저귀를 너무 남용하는 겁니다. 기저귀를. 이거는 제가 지금 이 현대 사회에 이 아토피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기저귀입니다. 기저귀. 거의 뭐 24시간 채워놓는 기저귀.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그런 어떤 성기 부위를 통해서 체온 조절을 합니다. 체온 조절을. 그 다음에 그 성기 부위를 통해서 또 면역이 생기기도 합니다. 면역이.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이제 그런 기억들이 많을 겁니다. 개구멍 바지라고 해가지고 그 부위를 이렇게 뚫어 넣는 거죠. 바지에.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이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위를 이제 굉장히 시원하게 해가지고, 애들은 순장체이기 때문에 뭐 그 바지를 입는다 해가지고 매일 감기가 걸리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온을 조절하고 몸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저귀를 24시간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몸에 열이 차게 되겠죠. 몸에 이제 열이 차게 되면서 결국에는 저 비장하고 위장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영향을.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아주 이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집에서는 뭐 천을 밑에다가 좀 대놓든지 해가지고 기저귀를 벗겨두는 겁니다. 기저귀를. 뭐 밖에 나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애를 데리고 어디를 나갈 때는 이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뭐 그때는 기저귀를 이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될 수 있으면 그 이제 부위를 시원하게 해서 애가 좀 이렇게 안에서 열이 차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시면 여기 이제 신체 주기별 관리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7년 주기로 이제 이 몸이 변화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이 신장이 변화를 하는 겁니다. 신장이. 그래서 뭐 성징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살 정도가 되면 생리도 하고, 이 7이라는 숫자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여성은. 그래서 49세가 되면 이제 폐경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남자아이들은 8이라는 숫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8이라는 숫자하고. 그래서 이제
뭐 한 16살쯤 되면 아주 강력하게 이제 성증이 나타나는 거죠. 성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성들도 이제 56세가 되면, 7, 8, 56이죠. 56세가 되면 이제 갱년기가 됩니다. 갱년기가. 이게 뭔가 하면 신장의 생로병사입니다. 신장이 태어나고 자라고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 노화가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49세가 되면 신장 기능이 이제 쇠하기 시작하는 거죠. 쇠하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56세가 되면 점점 이제 그 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8살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만 6살, 만 7살, 요럴 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음식도 굉장히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애한테 보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약도 먹이고, 뭐 비타민 관리도 해주고, 뭐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다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살, 6살 때, 5살, 6살 때 이제 그런 어떤 집중적인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리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집중적인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살이 되기 전에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 12살, 13살일 때 한 2년 정도를 또 집중적으로 그 뭐 영양가 있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뭐 애가 몸에 밸런스가 안 좋다고 하면 이제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해 주는 거죠.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6이니까 14살, 15살 때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이제 다음 주기까지 한 2년 정도 그렇게 해주고 나면 다음 주기까지 정말 이게 그 굉장히 무탈하게 이제 보낼 수가 있고 굉장히 건강하게 보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그게 기초가 돼 가지고 결국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편식하는 아이들은 요 생활 습관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어려운 점이 조금 있더라도 좀 이런 거를 신경을 쓰시든지 아니면 적어 놓는 거죠. 이제 애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는 뭐 적어서 이거를 뭐 냉장고 위에다가 붙여 놓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자꾸 이제 보면서 뭐 애들도 이걸 보는 거죠. 애들도 보면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자꾸 이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굉장히 어떤 장기가 실해가지고 너무 기능이 강해가지고 오는 이 어떤 편식하는 증상입니다. 편식하는 증상. 자, 이제 주요한 증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식욕이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비장, 위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애들은 이 구역질을 합니다. 구역질. 이게 구역질이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게 전통의학에서는 이게 오행이죠. 목, 화, 토, 금, 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뭔가 하면 승강작용입니다. 승강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편안하게 뭐 이렇게 변을 볼 수 있는 이 이유가 뭡니까? 소화가 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상하의 이 기운의 어떤 밸런스를 얘기를 하자고 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기운이 한 55,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는 기운이 한 45,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화장실을 갈 수 있죠. 밑으로 기가 내려가니까. 근데 내려가는 기운의 대표적인 그 기운이 토의 기운입니다. 흙의 기운입니다. 흙의 기운. 흙의 기운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그 다음에 이 폐의 기운도 밑으로 내립니다. 폐의 기운도 이제 이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의 기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구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제 구름이라서 이게 이제 이 높은 온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서 구름에 부딪히게 되면 이제 차가워지는 거죠. 차가워져서 이게 이제 비로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폐의 기운이 밑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에 해당하는 비장, 위장도 밑으로 해당합니다. 근데 나무는 어떻습니까? 물론 나무도 이제 밑으로 뿌리를 이제 내리죠. 내리지만 주로 위로, 옆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기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심장은 불이죠. 불이 밑으로 활활 탑니까? 불은 위로 타잖아요. 위로. 그러니까 저 심장의 기운도 위로 향하는 겁니다. 위로. 자, 우리가 구역질을 한다는 게 뭡니까? 위로 올라오는 기운이 더 강하다는 거죠. 내려가는 기운보다. 그러니까 소화가 돼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위로 올라오는 기운이 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구역질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열이 나니까 이제 손바닥, 발바닥에서 이제 이를 보면 이제 후끈후끈합니다. 이제 이런 애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애들은 잠을 잘 못 자죠. 왜냐하면 이 열이 나니까 이 열이 난다는 거 위로 이렇게 열이 자꾸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머리를 자극하게 됩니다. 머리를. 그러니까 이제 꿈도 많죠. 이런 친구들은. 잠에서 막 혼자서 막 발길질도 하고 막 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가 이제 더부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애가 이제 뭐 이렇게 방귀도 잘 끼고 이제 배가 굉장히 더부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입에서 구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입에서 구취가. 그 이제 전부 다 위로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부룩하기도 하고 설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애들의 또 특색이 이 설태, 이 혓바닥 위에 이 하얀 부분 있죠. 이 설태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두꺼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흰색이면서 두꺼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노란색이면서 두꺼울 수도 있습니다. 이 노란색이면서 두꺼울 경우가 열이 훨씬 많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혀를 보면서 이제 그 애 상태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이 허해서 이렇게 편식을 하는 아이들의 증상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그 이제 허약 체질이 많습니다. 허약 체질이 많고, 원기가 부족하다. 뭐 소화불량이죠. 항상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하게 보실 점이, 이제 얼굴이 이제 얼굴색이 좀 이렇게 누렇게 뜹니다. 얼굴색이. 그 다음에 이제 왜소하고 살이 안 찌죠. 왜소하고 이제 피로를 많이 느낍니다. 항상 애가 이렇게 처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이 무른 경우가 많습니다. 변이. 그 다음에 이 허증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이 허증으로 편식하는 애들은 거의 다 빈혈입니다. 거의 다 빈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빈혈을 이제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눈 밑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제 안에 이제 혈관이라든지 이제 그 색깔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꺼풀 밑에 안쪽이죠, 안쪽.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빈혈이 있는 애들은 여기가 하얗습니다. 붉은색이 없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혀를 이렇게 보게 돼도 이제 혀 색깔이 굉장히 붉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담백하다. 우리는 이제 담백한 색깔이라고 하는데 이제 담색입니다. 담색. 혀 색깔이 붉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설태도 이제 작습니다. 설태 양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빈혈이 있고 애가 그 설태도 굉장히 작으면서 혀도 작아요. 혀도 작고 색깔도 굉장히 붉지가 못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 체질 자체가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양 상태도 굉장히 불량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애들은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회충이 많아가지고 뭐 요즘은 조금 이제 덜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는 뭐 정기적으로 회충약을 먹었으니까 혹시 뭐 요즘도 그 회충이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눈의 흰자위죠. 눈의 흰자위. 그 위쪽 부분입니다. 위쪽 부분. 그럼 눈꺼풀을 이렇게 올리고 애는 밑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합니다. 밑으로. 그러면, 눈에 그 위에 흰자위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 흰자위에 검은 점들이 있을 경우, 눈동자 윗부분, 흰자위에 검은 점들이 있을 경우에는 회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회충이 있다고.
이거는 이제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생활 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이런 애들이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아, 얘가 지금 허증이구나. 허해서 지금 이 편식을 하는구나. 얘는 지금 너무 어떤 간의 기능이 강해서, 심장의 기능이 강해서 편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차례는 이제 이런 실증이나 이런 허증에 대한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그 방금 이제 말씀드린 그 실증하고 이 허에서 오는 이 허증에 대해서 이제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이런 영상을 지금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어떤 이 전통의학이 생활 속에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그 어떤 질병이나 그 다음에 어떤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 메시지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그 어떤 이유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내가 원인에 대해서 알았다고 했을 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솔루션에 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건강은 뭐 이래해서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나면 굉장히 허무한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주위의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주위의 전문가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런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 이런 상담을 할 때 본인이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으면 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훨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도 이제 뭐 가끔 뭐 이렇게 아는 지인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알고 뭔가 이렇게 다가올 때는 굉장히 이제 저도 이제 긴장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상대방이 뭐 전혀 모르고 뭐 이렇게 굉장히 뭐 단도직입적으로 뭐 이렇게 와서 그냥 얘기만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어쩌면 뭐 좀 긴장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본인이 이거는 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 얼마든지 뭐 구입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게,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애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이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제 실에서 이제 몸에 이제 열이 많아가지고 이제 오는 경우입니다. 편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곽향이라는 거죠. 곽향. 이 곽향이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향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곽향전기산이라는 그런 이제 유명한 처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곽향전기산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처방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이게 과립이나 이런 걸로 지금 나와 있다고 제가 전에 확인을 한번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게 제가 약국에 가서 이렇게 물어봐도 이게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근데 이게 보니까 일본에도 이게 곽향전기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그럼 이 곽향전기산이 뭐에 좋은가 하면, 뭐 소화 안 될 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향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 안에 뭉쳐 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곽향전기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름에 뭐 여름 감기, 여름 두통, 뭐 냉방병, 뭐 소화불량, 급체, 모든 것에 쓸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주 굉장히. 곽향전기산. 제가 중국에서 공부를 할 때도
뭐 어떨 때는 뭐 음식 같은 거, 음식이 잘 안 맞았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 그 기름기 많고 한 게. 뭐 먹고 항상 속이 불편할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곽향전기산. 이게 엄청 씁니다. 이렇게 먹게 되면. 그냥 막 눈을 막 찔끔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쓴 어떤 그런 겁니다. 근데 곽향전기산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곽향전기산. 이거 만약에 약국에서 구하실 수 있으면 아마 구해서 이렇게 상비약으로 두시면 애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황련이라는 거. 호황련은 이제 그 열을 내려주는 거죠. 열을. 우리가 호황련하고 황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황련은 이제 심장에 열을 내리는 건데, 아마 여기서 호황련을 쓴 이유가, 황련은 약식이 너무 셉니다. 너무 세기 때문에 아마 그 아이들한테 좀 너무 이렇게 충격을 주지 않을까 해서 아마 호황련을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피는 뭡니까? 진피는 그 귤껍질이죠. 귤껍질이 기를 잘 돌게 합니다. 기를. 소화를 도와주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곡도 이제 소화제고, 구운 산사가 뭡니까? 작은 사과처럼 생긴 그런 과실입니다. 과실. 아주 작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화 기능에 굉장히 좋고, 이게 왜 그러면 구운 거를 왜 쓰느냐고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법제입니다. 법제. 약성을 강하게 하든지 아니면 좀 다른 기능을 강화하든지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사를 그냥 쓰게 되면 활혈작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혈액을 잘 돌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구워서 쓰게 되면 소화 기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소화 기능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제 법제라고 합니다. 법제. 그래서 이제 한약재는 이제 요렇게 이제 쓰는 약재들이 많죠. 감초도 구워서 씁니다. 감초도 구워서 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약재들을 구워서 씁니다. 이제 복령 이제 우리 한약재에 들어있는 그 하얗고, 이게 그 하얗고 넓적한 거 있죠. 이제 그 복령입니다. 복령. 이거는 이제 그 사군자탕에도 들어있고, 몸의 기운을 좋게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약재가 요 개내금인데, 이 개내금이 뭔가 하면, 그 닭의 그 모이집입니다. 모이집. 닭 모이집. 그 개내금. 우리가 닭모이 그거 드신 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이집을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먹게 되죠. 이 먹습니다. 이 먹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벽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개내금이랍니다. 닭개자, 안에 내자, 이 금자입니다. 개내금.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소화 기능에 좋기 때문에 우리가 애들 편식하는 애라든지 그 소화가 잘 안 되는 애들한테는 개내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에서 오는 경우에, 허에서 이 편식이 온 경우에는 만삼이라고, 이거를 이걸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민주당, 뭐 이런 거 할 때 당이죠, 당삼이라고도 합니다, 당삼. 그래서 이 소화 기능이 약한 애들한테 쓰는 이제 그런 어떤 삼 종류인데, 뭐 우리나라에서 할 경우에는 뭐 인삼을 쓸 수도 있겠죠. 이 허한 경우니까 인삼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백출이라든지 복령이라든지 이게 이제 사군자탕이죠.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는 그 인삼배출 복령감초 해가지고 이제 이게 그 사군자탕입니다. 사군자탕은 몸의 기운을 도와주는 거죠. 몸의 기운을.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소화 기능에는 이 만삼이 좋기 때문에 만삼을 쓰는 겁니다. 요 삼도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뭐 인삼, 만삼,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서양삼, 그 다음에 단삼, 그 다음에 태자삼도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태자삼. 하여튼 이 삼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이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삼도.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건강이죠. 건강은 요 생강입니다. 생강이고 메가도 이게 이 보리에 이제 그 새싹난 보리 같은 거죠. 요건 이제 소화제로 씁니다. 소화제로. 그 다음에 이제 초도구 요것도 이제 굉장히 소화제로 쓰는데 향도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약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에서 오는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솔루션이 있는 겁니다. 솔루션이. 그리고 이제 실증이든 허증이든 우리가 다른 증상들이 애가 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약재들을 이제 그 더 이렇게 첨가를 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첨가를 해서. 이거는 이제 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지만은 한번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이제 굉장히 아마 좋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일반 그 생활 중에서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식품 계열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열이 있다. 조열이 뭡니까? 애가 좀 오후만 되면 나른하게 애가 좀 파리하게 이렇게 되면서 애가 오후만 되면 이게 좀 픽 쓰러졌어요. 잠도 자기도 하고 이제 이럴 경우 이거를 이제 조열이라고 합니다. 조열이 뭔가 하면 오후에 3시나 4시 일정한 시간에 약간 몸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히팅이 된다 합니까? 약간 이제 그런 어떤 열이 이제 살짝 나는 경우 요걸 이제 조열이라고 합니다. 조열이 있을 경우에는 지골피라고 하는 이 약재를 첨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허증이든 실증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설사가 잦다, 평소에. 설사가 잦을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산약을 쓰시면 됩니다. 이 산약이 뭡니까? 마입니다, 마. 이제 우리 그 시중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래 몸이 허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 배변도 좀 안 좋고, 뭐 이런 애들은 이 마를 써주면 됩니다. 우리가 그 된장국 같은 거 끓일 때도 안에 감자 대신 마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안에 같이 넣는 거죠. 넣어서 이렇게 끓여서 준다든지, 뭐 얼마든지 이거는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활용을. 그 다음에 애가 이제 많이 허약할 경우에는 이 둥글레차 있죠, 둥글레차. 이 둥글레를 이제 같이 넣어가지고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둥글레 같은 경우에는 이 당뇨에도 좋죠, 당뇨에도. 당뇨가 뭡니까? 영양이 몸 안에 축적이 되지 않고 이게 전부 다 소변으로 배설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둥글레를 많이 씁니다. 이 한방 용어로는 황정이라고 합니다. 황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둥글레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굉장히 더부룩할 때는 라복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약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무의 씨입니다. 무의 씨를 라복자라고 합니다. 라복자. 그래서 이제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뭐 이럴 때는 이제 무의 씨를 이제 같이 써놓는 거죠. 그 다음에 편식이 굉장히 심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정향이 뭡니까? 이제 저것도 향자가 들어가니까 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안에 뭉쳐진 그걸 식체라고 하죠. 먹어서 이렇게 뭐 소화가 잘 되지 않은 그 음식 찌꺼기라든지 몸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런 어떤 향이 강한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이제 분해를 시켜주는 거죠. 이 곽향도 마찬가지죠. 곽향도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가 땀이 많을 때는 이제 안에 이제 모려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같이 써주게 됩니다. 이 모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개 껍질인데 이제 그 수렴 작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땀이 굉장히 많이 날 때라든지 이제 애가 허해가지고 이제 땀을 많이 흘릴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모려라는 그 약재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모려라는 약재는 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한테는 뭐 어른이든 애든 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재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 편식하는 아이에 관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좀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어릴 때 이렇게 보면 그 옥수수를 한겨울에 이 처마 밑에다가 처마 밑에 걸어두고 한겨울을 나게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게 그 어떤 그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그러니까 그 추위를 견디게 함으로 해서
그 추위를 견디게 함으로 해서 그 옥수수가 그 아주 커다란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도 그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어린 아이일 때부터 좀 이러한 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이렇게 길러주게 되면 평생 동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100세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제가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